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김선철입니다. 제가 1강, 2강을 하고요. 약 2주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3강을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화목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연일 좀 이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데일리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첫날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할 때 제가 증시 조정 파동을 좀 한번 지켜보면서 21선과 61선에 근방을 할 때 다시 한번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업종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그에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오늘도 3,150포인트, 약 12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랐던 동학개미의 힘이 오늘 오후장에는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그래도 여전히 받쳐준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과 개인만 매수세를 좀 보였던 그런 반사익 효과가 있었던 하루였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좀 보수적인 입장은 왜 그러냐면은 너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버블 효과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2위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신용융자까지 써가면서 주식시장에 발을 걸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할 테니까 오늘 잘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오늘은 3강 저항선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 무료 방송이나 그 리딩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장을 올라가야 되냐 아니면 다시 그냥 좀 멈춰섰다가 신규 매수 진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급등주는 급등주일 뿐이고 제가 1강, 2강에서 이동평균선 매집 그리고 지지선 이게 항상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저항선을 설명하기 전에도 이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차트와 그리고 저항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철 이데일리온 전문가 슬기로운 투자생활 3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항선을 가져왔는데 자, 저항선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저항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용어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가의 오름세가 매도 세력에 의하여 견제되거나 멈추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가 뭐냐? 바로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오르려다가 못 가고 하는 모습인데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멈추게 한다는 게 바로 저항인데 이때의 수준을 바로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항선을 뚫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부딪히는 자리를 바로 저항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 주가 파동의 상한점들을 연결한 것으로 직선으로 표현한 것, 즉 라인을 그린 거를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대로 우회 상향선인 라인선을 그린 거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강 때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있죠. 쭉 주가가 가다가 부딪히고 내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닥점을 다지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2강에서 배웠던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설명을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빠졌어. 또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요. 바로 이 자리를
저항선이라고 우리들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차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선이 항상 목표 주가가 될 수 있고 지지선이 매수 신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100% 현실적으로 차트상에 다 나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을 하고 저항선을 부딪히고 내리고 또 오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M자와 W자의 무한 반복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보시면 M자와 W자의 반복을 지나다가 결국에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구간을 찾는 게 시청자분과 저와 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럼 다시 자료 준비한 거를 보시죠. 그러면 주가의 오름세가 매도 세력에 의하여 견제되거나 멈추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쭉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딪혀. 그 자리가 바로 매도 세력. 주가를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매도 세력에 의해서 견제된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합권, 자 박스권이라고 방금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박스권이죠. 밑에 지지를 놓고 위에는 저항을 놓고 그 사이에 단기파동, 뭐예요? 단기파동이 방금 말씀드린 M자와 W자의 파동. 여기서는 선을 그어주고 라인을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가를 연결한 선으로 그 부분에 잠재적인,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잠재적인 거는 기관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외인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뭐라고 했어요? 동학 개미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도 뭐 9만 원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도 7만 원대 이상을 돌파했던 그런 잠재적인 매도세가 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주가를 누가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삼성전자 9만 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매도 세력에 의해서 견제를 한다. 쭉 가야 되는데 물량을 던지죠. 이런 것들이 방금 이렇게 글로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뉴지랩이에요. 이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정말 되게 단순하죠. 올 12월에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눌림목이 올 상반기 때 주가랑 맞아주는, 부딪히는 자리에 지지선이 성립이 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항상 우리가 관찰을 하고 매수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저항이 계속 나와요. 저항이. 와, 이걸 어떻게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대가 계속 매물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돌파를 하니까 2차 저항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저항선을 또 돌파를 하니까 계속해서 시그널은 우상향으로 나왔죠. 최근에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정도의 물량들까지 장중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찰을 해서 보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이거를 토대로만 가지고 이동평균선 밀집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지지선 받쳐놓고 세 번째 저항선도 이 시간대 말고 무료 라이브 방송 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동사 뉴지랩이 딱 세 박자가 잘 맞았어요. 이동평균선 밀집을 딱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약 20% 이상의
지금 자리보다 올라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법을 최소한 1강, 2강 보시고 무료 장중 방송을 청취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동사를 가지고 쉽게 접근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지지선 왔죠. 그 다음에 저항선 부딪혔죠. 1차 저항선 끝났으니까 2차로 와가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건 뭐다? 전고점, 전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52주 신고가까지 나올 수 있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지표도 굉장히 양호하고 특히 요즘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차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회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뭐다. 지금은 코스피를 움직이는 주체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좀 역사적인 과거로 좀 돌아가면 예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 나라가 최초로 증권거래소를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영국과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부유해지다 보니까 정부, 네덜란드 자체에서 투자를 많이 시작하게 했어요. 중국, 인도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꽃이 뭐냐면 튤립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역사 꼭 뭐 잘 모르셔도 이 튤립 사건 이야기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거품, 버블. 그런데 사실 이 튤립이라는 꽃은 이스탄불 쪽에서 건너온 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400여 종의 품종의 꽃이 계속해서 개종이 됐어요. 개간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값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손을 떼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주들이나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한테 꽃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약 3000% 이상 가격이 오른 꽃값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튤립처럼 너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다시 이 지표가 제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들이 뭐냐 이런 지표를 한번 보시자는 거였어요. 지표를 이동평균선 밀집했을 때 이런 모습과 지지선과 저항선만 다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다? 주체. 이 주체가 누가 되냐 이거예요. 주체가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솔직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주체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코스닥에 입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별주 같은 경우도 요즘 외국인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1강, 2강을 하면서 이 시간대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좋은 사람들, 뭐 뉴지랩, 그 릭스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좀 잠깐 아래로 하락 반전을 했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굉장히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살펴주십시오.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런 저항대를 뚫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런 물량 아무리 좋아도 절대 못 들어요. 왜? 눈치 보기 싸움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의 한계 그리고 눈치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구간은 바로 외국인들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첫날 작전이라는 영화 말씀드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좀 설명을 드렸죠. 정말 이 종목을 땡겨줄 수 있는 상승, 우상향으로 해줄 수 있는 주포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은 목표 주가가 될 수 있어요. 목표 주가가. 자, 예를 들었을 때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고점 자리가 약 16,000원대가 3차 저항 및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표 주가가 됩니다. 이 자리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2차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항과 지지는 서로 상호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가 지지가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저항이 오늘은 지지가 될 수 있어요. 왜? 주가의 오름과 하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지와 저항은 순환적으로 돌고 돈다. 왜? M자와 W자의 구간 반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출발을 했으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근데 주가가 또 빠졌어요. 지지가 되겠죠. 이런 순환 구조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M자와 W자의 구간에서는 뭐가 있다? 지지와 저항이 항상 바뀌지만 그대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진 관계 법칙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이동평균선 밀집 지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차트는 모든 게 다 이 안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하나만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여기만 볼게요. 주가가 잘 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평선이 밀집을 했죠. 거래량 실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쭉 가다가 잘 가던 주가가 다시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 구간은 아직 아니지만 이럴 때 매물대 여기에서 나와 있던 매집의 물량들이 여기서 다 팔았던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딱 나왔죠. 그러면 잘 볼까요?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M자의 흔적은 일단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1차 저항이 됐잖아요. 그런데 쭉 빠졌는데 계속 빠져. 그러면 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저점을 제가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전저점. 전저점을 찾아야 바로 이 자리가 뭐다? 지지선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뭐가 된다? 방금 말씀드린 1차 저항이 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야 쭉 날아가는데 결국에는 뚫질 못하고 또 매물벽에 부딪혀서 주가는 또 빠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역삼각형 모습으로 하향 이탈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차트를 너무 좋아해요. 역배열 차트, 역삼각형. 왜? 이러다 보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이 밀집하면 빵 터지잖아요. 이런 모습. 거래량 실리면서. 제가 장중 무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은 역배열 상태에서 돌 때 2배에서 2.5배만 실려주면 충분히 특히 매수 물량만 실려주면 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평선 그 다음에 전저점 찾아서 지지선 확인하시고 매수 포인트 들어가시고요. 그때 들어가서 주가가 도열된다고 하면 어디서 찾아라? 전고점인데 전고점에서 뚫질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전고점까지는 못 갈 수가 있으니 바로 그 위에 캔들 시가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라. 그렇다면 최소한 5% 정도의 수익 구조는 단기 스윙으로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저항선을 제가 다다음 시간 때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네덜란드의 그 튤립 열풍처럼
올라가니까 계속 사야지, 계속 사야지. 지금 코스피 3,150포인트 오늘 마감했잖아요. 내가 매수를 못하면 괜히 나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는 주식을 안 하신 분들 상당히 계시는데, 이거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 주식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과부하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바닥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과거 차트를 보고는 누구나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형 구간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예시를 볼 때 여기가 바닥점이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서 다 입성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 차트니까. 그런데 계속 주가가 올라. 상한가 치고 막 3일상 4일상 나오니까 나 혼자만 못 사면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저항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지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평이 수렴했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급등주에서 계속해서 물려요. 그럴 때는 항상 학습법을 복습을 하는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지지, 또 저항 찾아가면서 매수를 하자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나 가지고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딱 보시면 얼마나 이뻐요, 차트가. 뭐 3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바닥점을 쭉 V자 반등을 해서 왔는데, 사실 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V자로 왔다가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이 동사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박스권 구간을 만들었어요. 좀 지루했죠. 한 4, 5개월 동안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본다고 하면 지지를 정확히 만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지지선을. 그런데 박스권 이탈은 그래도 또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지선을 정확히 만든 거는 바로 언제였냐? 8월 말일 날 나왔던 이평선 수렴에 주가의 움직임이 싹 돌 때, 이때 지지선은 정확히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지선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저항을 한번 그려봐야죠, 저항을. 그런데 저항을 그리실 때도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고점과 고점을 그리되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우리 그냥 시청자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라인을. 그러면 여기가 고점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고점과 고점을 딱딱 그려보세요. 그러면 저항, 본인이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그 기업의 차트를 열어놓으시고 고점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딱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왜?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올라갔으면 내가 매수한 자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가 될 테고, 정고점 부분에서는 뭐가 된다?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동평균선의 평균치가 밀집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주가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의 평균 2배와 2.5배가 나오면 주가는 빵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만 못 샀어. 왠지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사. 그런데 또 물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좀 쫓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비록 과거 차트지만 그 안에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봐야 튤립이 가장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대 튤립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재테크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재화가 재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이게 손실이 나서 정말 막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재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글자 차이인데 이 재화를 가지고 재앙을 만들지 않고 정말 복스럽게 만드는, 왜? 그래야 이 차트 기법을 통해서 만들자, 이런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만 봐도 밀집 구간을 보자 이거예요. 역배열 상태지만 이평선 5일, 10일, 20일, 60일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각각 나열돼서 가는지만 정확히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오면 항상 주식은 수렴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뭘 말씀드렸어요?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끌고 가잖아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사실 주가보다 캔들보다는 늦게 가는 후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 오르니까 다시 이평선들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란히 나열되고 또 역배열로 우하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차트가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런 구름대에 나오는 일목균형표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 딱 세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 제가 장난컨대 정말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리스크 딱딱 정리하면서 전저점 깨지면 그냥 손실하시고 전고점 뚫었을 때 50% 정도 매도하셨다가 수익 보시고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움직이시자는 거죠. 제가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노란톡방에 김선철 전문가 들어와서 저하고 상담하시자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답장을 못 드리는 거는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리는데, 제가 며칠 동안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모코티를 선물도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바로 제가 이평선, 지지선, 저항만 놓고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정말 어렵진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 자, 항상 온다는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자 1번 맞았습니다. 주가는 이평선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끌고 올라왔어요. 자,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V자로 빠졌다가 V자 반등으로 올라왔던 모든 2,000개 종목의 모습들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이 유지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방금 이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방금 뭘 항상 보시라고 했어요. 앞에 보였던 차트에서도 뭘 보라고 했어요? 지지선. 그렇죠? 지지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권을 유지를 했을 때 또 뭘 보자? 저항선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지지선, 저항선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저점을 찾으세요. 저점. 장중 저점. 오늘 여기까지 차트가 있다고 하면 저점을 찾으세요. 전문가님, 저는 지지선, 저항을 몰라요. 그러면 지지선을 찾을 때 저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전저점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저항선을 찾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가 되겠죠? 고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또 뭘 찾아라? 전고점을 찾아라. 그러면 현재가 창만 보고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우리 영희 엄마도 다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거 하나만 놓고 딱 보시면 이제 그림이 보여요. 고흐의 그림도 처음에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후에 몇백억, 몇천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몸값을 제가 매기자 이거예요. 제가 만들면 되잖아요. 왜? 어떻게 지지선 찾고 저항선 찾고 이평 수렴하는지 보고 매수해서 오를 때 매도해서 수익. 주식의 목적이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수익. 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하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이런 것만 해요. 단순하게. 지지, 저항, 이평.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것만 찾자고요. 이것만. 제가 이제 이 주식도 하지만 다음에는 해외 선물 전문가도 지금 제가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항상 이평선만 놓고 매매 기법을 하거든요. 중심선하고. 당연히 일목균형표는 사실 봐야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데 일목균형표가 꼭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주식이나 옵션이나 FX나 뭐 유가 등등 이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 저항 지지는 가장 기본 베이스로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우디가 그 유가를 감산한다고 해서 $50가 훌쩍 넘어섰죠. 또 얼마 전에 미국도 감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40 중반에 있던 유가가 $50를 넘어섰죠. 그런 것처럼 그때 주가가 팡 움직일 때 뭐가 먼저 움직이겠어요? 뭐가? 당연히 주가도 움직이겠지만 어라? 이거 봐라. 가장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뽑아내는 나라에서 기름을 생산을 안 한대. 그럼 가격이 오르겠지. 그런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이 먼저 선취매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모습이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한번 실려준다는 거죠. 거래량.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지저항 이평선에 수렴이 될 때, 빵 터질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 유가 차트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다가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유가 차트를 혹시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한번 보십시오.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 차트가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거래량이 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전형적인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모습이 정확히 맞더라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딱딱딱 찾다 보니까 너무나 잘 맞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염두해야 될 것들 놓치지 말고 가시라는 거예요. 좀 이제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점에서 물렸습니다. 뭐 박셀바이오 이거 팔아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20% 손실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편하게 이제 하시자는 얘기예요. 제가 다음 주 12일 날 무료 방송을 또 할 거예요. 장중 리딩 방송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 리딩 방송을 할 건데 그때 또 참여를 하시고 저하고 종목 상담도 하시고 저한테 더 좋은 종목도 가져가셔서 수익도 만들어 보세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뭘 설명을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지, 저항, 이평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주 마감을 하는 날인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차트는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지가 어딘지 몰라요. 야, 어디서 조정을 받을까? 야, 이거 내일 모레 3,200 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조정이 온다고 하면 항상 뭘 보라고 했어요?
5일선을 기준으로 20일, 60일 단기와 중장기 이평선을 놓고 포지션을 놓고 지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윗골이 달았던 부분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는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아,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제는 혼자 감각적으로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대를 여기서 구간까지는 지지와 저항이죠. 그런데 박스권을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는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 저항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와 저항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바뀐다. 자, 다시. 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바로 이 자리가 이제는 사실은 지지선이 되는 건데, 그쵸? 쭉 빠졌어. 쭉 빠지니까 이제는 이 저항선이 여기서 또 지지선이 되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지지와 저항은 M자와 W자의 순환 구조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딱딱 맞아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 차트는요, 그림 공부라고 생각만 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깊숙하게 파헤친다고 해서 보조지표는 어떻게 봐야 돼요? MACD는요, 볼린저 밴드는요, 일목균형표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요거 하나만 보세요.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 지지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손절가가 나와요. 저항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목표 주가가 나오죠. 여기를 뚫었으니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매수는. 그런데 한번 부딪히고 와,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 저항을 뚫네. 야, 시원하게 왔네. 어느 정도 목표가 왔고 매도를 했는데 쭉 빠졌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투자자들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을 했죠. 그런데 먼저 매수를 선취매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된 투자자라면 이 자리가 바로 이 꼭지점에 대해서 최고점에 대해서 저항이 지지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선이 꼭 매도 물량에 의해서만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또다시 공매도가 굉장히 또 커지면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는 반드시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코스피 3150포인트 선이 현물로만 다 들어온 장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꺼내서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를 다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과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선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이잖아요. 주식 선물.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이런 걸 그래서 조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이 올라가는 말에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건 사실 격언은 맞지만 개별주 역배열 상태에서 조금만 참으면 갔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차트 보세요. 뉴질렉 같은 것도 이평 밀집했어. 왔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대 제가 진짜 여기서 실패한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켜보시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한번 눌림목 줬다가 지금 다시
1,500원 근방까지는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종목은 한 1,520원대 관찰을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쭉 빠졌었어요. 그런데 긴 장 때 음봉이 나왔지만 밑꼬리를 달고 좋은 사람들도 벌써 단기간에 V자 바닥으로 해서 올라섰어요.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실패를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다시 1,520원대가 지금 구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저항이 되잖아요. 그 저항선만 돌파를 하면 전전 고점도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안에 모든 정답은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과거 차트를 놓고 좀 볼 때도요. 네덜란드에서 뭐 튤립 사건이나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하면서 어떠한 그 종목, 지금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로 하지만 선비들이 썼던 갓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그런 게 지금으로 보면 거품 시장과 똑같은 거예요. 수요는 계속해서 물량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야 나도 사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좀 천천히 한번 가자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장을 마감을 하시고 본인의 계좌를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HTS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지지선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선이 어디 있을까? 내가 과연 매수를 잘했나? 매도를 잘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거는 지지선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된다는 걸 계속해서 M자와 W자의 순환 구조처럼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동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차트로. 이 동사뿐만이 아니라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을 건데 제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저항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이평에 대해서 모든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왜 오늘 또 TV 방송 이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지지가 어떻게 됐어요? 저항이 뭐예요? 그 무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한 거를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큰 그림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항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주가의 오름세가 매도 세력에 의해서 견제되거나 멈추는 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처럼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대량거래, 꼭 대량거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대량거래가 가격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멈추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주가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거는 바로 누가 관리를 한다? 그 종목,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그 종목을 관리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포지션을 놓고 가격대가 싸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멈추게 하는 매도 세력이 나타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점과 고점을 한번 선을 쭉 그어봐라. 그게 바로 저항이라고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 선을 쭉 긋은 거를 뭐라고 한다? 저항선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차트상 주가 파동 상한점들을 연결해서 직선으로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방금 뭐예요?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구간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을 돌파를 하냐?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우하향으로 가냐? 방금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가의 오름세 어느 정도 견제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주가가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못 가는데 항상 견제되는 거. 이거를 포인트를 잡자고요. 특히 주가가 일정한 보합권, 방금 차트로 말씀드린 박스권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단기 파동 그리고 고가를 연결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봐라. 그 부분에서는 잠재적인 매도세, 방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체예요. 주체.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기관이냐, 이 잠재적인 매도세의 주체가 대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자. 판단. 예측이에요. 시나리오예요. 단 결정은 하지 말자고요. 있긴 있어요. 매수 세력이냐 매도 세력이냐 둘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예측이에요. 결정을 짓지 말자고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박스권 이탈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면 우상향, 박스권 아래로 가면 우하향. 첫 번째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 반복적이잖아요. 제가 1강, 2강, 3강을 했는데 계속 되돌림이잖아요. 도돌림표처럼. 똑같아요, 내용은. 단지 그거를 이해력 있게 1, 2, 3강을 나눠서 포지션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저항선 돌파 시점은 전고점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예요. 저항선 돌파 시점은 저항선 박스권이죠. 이 저항선 돌파 시점은 전고점을 무조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우상향을 갑니다. 그래서 단기 파동이 쭉 올라가면서 장기 파동에 힘을 실어서 잠재적인 매도 세력을 깨고 주체가 있는 모습으로 가야지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돌파를 해야 된다? 오늘 3강의 주제인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강의 마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는 계속해서 이평선, 지지선, 저항선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송이 50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할 얘기는 많은데 다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다음 주 12일 날, 19일 날 제가 장중 무료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선물이나 옵션이나 해외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야간에 직접 제가 차트를 올려놓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급등주 쫓아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싫어요. 저한테는 급등주가 아니라 천천히 역별 상태에서 스몰캡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천천히 한 발짝 한 계단 올라가는 종목을 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동안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2주를 쉬고 오늘 방송이 3번째인데 이데일리 TV 중에서 저는
이 신대가의 투자 비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전문가 네 분 열심히들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우리 회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앙이 없는 주식 투자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 꼭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김선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